진짜 방학 5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마무리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방학 기간 동안 친구들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고생은 어쩔 수 없죠. 참아야지 뭐. 고1 여름방학보다 고2 여름방학이 더 괴로울 것이고요. 고2 여름방학보다는 고3 여름방학이 더 괴로울 것이고요. 고3 여름방학보다는 예를 들어 재수를 한다? 재수 여름방학은 행복합니다. 정말 놀기에 이만한 데가 없어요. 쌤이 재수를 해봐서 알아. 가장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가장 재밌어. 진짜. 그렇다고 재수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친구들 교육과정 바뀌니까 친구들 때 진짜 박 터질 거라고.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위에 있던 재수, 삼수하고 있던 애들 다 몰려들어서 너네 다 경쟁 상대로 들어올 거라고. 왜냐면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수능 거기에 보느니 마지막으로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게 훨씬 나을 테니까.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좀 짠한 세대이기도 해. 왜 끝자락에 있는 세대들이 보통 그래. 어쩔 수 없잖아. 그쵸? 혹시 알아? 그때 돼서 또 무슨 다른 재밌는 일이 생길지. 자, 그래서 우리 전자기 유도 하나. 개념들, 큰 개념들만 친구들 여기에서 방학 기간 동안 나 이 내용 배워서 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지금 내용 설명 들으면서 나 저거는 아는데 그러면 5조 알차게 지낸 겁니다. 자, 갑니다. 전자기 유도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전자기적 관성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닫혀져 있는 도선의 마음 읽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패도선의 입장에서 언제나 자기력 선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자기력 선수가 변화를 했다. 이거는 패도선 입장에서 굉장히 싫은 일인 거죠. 그래서 본인의 전자기적 관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이 벌어져야 돼. 그러면 왜 도대체 자속 변화가 일어났지? 자석이나 누가 토일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생긴 거야. 그럼 얘 입장에서 이 변화가 싫으니까 자석이나 토일의 운동을 항상 뭐 해야 되겠어? 방해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 발생해? 힘이 발생하는데, 운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쪽으로 힘이 발생하다 보니까 N극이 가까이 오면 청력을, 그치? S극이 가까이 오면 청력을, 멀어지면 인력을. 그 개념으로 이야기했던 게 무슨 개념이었어? 렌즈의 법칙이었었죠. 그쵸? 기억나죠? 자, 그때 그 힘을 우리는 자기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기력이 발생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무엇이 자기장이 만들어졌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고요. 자기장이 만들어졌다는 건 누가? 전류가 만들어졌네요. 자기장을 유도시키기 위한 전류여서 유도전류. 옴의 법칙에 의해서 누가 만들어졌어? 전압이 만들어졌고요. 당연히 전류와 전압들에 대한 관계를 알아야지만 이 기타로 나오는 송전에 대한 내용들까지 이해를 하다 보니까 쌤이 저 하트에다가 넣어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의 주인공은 누구다? 패도선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순서대로 친구들이 좀 나 기억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문제를 풀고 못 풀고를 떠나서 우선 기본 아이디어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내신 기간 때 문제 주구장창 풀면서 그건 익히면 되는 부분이고요. 핵심적인 거 저 내용 좀만 더 살펴볼까? 전압과 전류가 만들어졌다는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쌤이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시켰던 게 있지. 그치 오열아? 뭐 시켰지? 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 만들어내는 거 브라보. 오, 땡큐. 브라보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실험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그치? 자석을 얼마나 빠르게 넣었다 뺐느냐, 아니면 얼마나 강한 자석을 넣었느냐에 따라서
검유계의 눈금이 많이 돌아갈지 적게 돌아갈지, 그치? 저기요. 아잉. 자, 그럼 에너지 보존의 관점에서 에너지는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무슨 에너지가? 자석이나 코일에 운동 에너지가 전환된 것이구나. 지금처럼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방식이 무엇이었어? 전자기 유도.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네. 발전기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원리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저 하트에 대한 내용들, 나 기억나, 나 설명할 수 있어, 무슨 내용인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성공입니다. 물론 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친구들한테 강조하고 싶지만 이것만 알고 있어도 물리 1에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물리 2에서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거야. 말을 얼마나 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두 번째 테마로 넘어왔지. 그럼 만들어낸 전기를 뭐 해야 돼? 우리가 써야 되다 보니까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저 전기 부분들을 어디로? 가정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전기를 보낸다, 송전에 대한 내용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저 송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있는 이 자속 변화들은 결국은 다 무슨 전기들? 교류를 만들어내는데, 교류의 장점은 전기를 만드는 거에도 충분한 장점이 있지만 전기를 보낼 때 더 큰 좋은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송전 과정에서 보내는 에너지, 즉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에너지와 나머지는 우리가 쓰는 에너지구나. 그래서 우리는 송전선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을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손실 전력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누구로서 계산했죠? 송전 전류를 이용했었죠. 그래서 식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송전 전류 I0다라고 이야기한다면 I0의 제곱 R에 대한 형태로 이야기 가능했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지. 왜? 발전소에서 우리는 보내는 전압, 송전 전압과 송전 전류로 우리는 소비 전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제 풀 때 이걸로 문제 풀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송전 전류로서 표현하다 보니까 송전 전압과 발전소에서 보내는 송전 전력으로 우리는 이야기해 놓게 되는 내용들도 있었죠. 그래서 큰 별로 어떻게? 2개.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 친구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 목소리가 큰데 저거 안 닫고 있으면 도대체 저 듣기 싫은 목소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거야? 하면서 막 누군가 꼭 닫고 가더라고. 내가 수업하고 있으면 내 목소리가 정말 내가 들어도 듣기 싫은데 그렇게 잠까지 자고 있으면 나 더 시름에 빠지잖아. 우리 대군이 봐. 완전 미국 가기 전까지 정말 그래 대구만 물리를 하고 가야지. 파이팅 넘치잖아.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들을 어떻게 저 손실 전력들을 줄일까라고 하다 보니까 저항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을 해 두셔야 돼. 왜냐면 비저항과 단면적과 길이 사이의 관계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길이를 줄이는 방법, 단면적을 키우는 방법, 비저항을 작은 녀석으로 물질의 특성들을 아시는 것들 이야기가 될 테고요. 두 번째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우리는 전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송전 전압을 높이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거야? 전압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친구들은 어느 정도 저 변압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됐기 때문에 문제 풀이법들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드릴게요. 자, 이 변압기에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케이스들로 이야기가 되는데 보내주는 전력과 2차 코일에서 받는 전력은 뭐하다? 같다. 그래서 식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어. 1차 코일의 가문수 N1, 2차 코일의 가문수 N2,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1,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2.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2. 자, 들어갑니다. 100% 성립되는 건 얘밖에 없어. 누구냐? 1차 코일의 전압과 2차 코일의 전압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감수에 의해서. 얘는 무조건 성립이야. 근데 얘는 무조건 성립이 아니야. 이것들 가실 때는 무조건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얘 계산할 때 이 B를 이용해서 가문수의 B가 1대2니까 I1에 I가 흐르면 이 I1에는 뭐 1대2니까 이 녀석이 1대2로 흐르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틀려버린다는 소리인 거야. 이거 그냥 낚이는 거야. 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에 항상 저 전류의 B를 계산할 때 어떤 개념을 넣으시라면 다음과 같이 한전 망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한전에서 보내준 만큼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쓴 만큼 보내줘 라고 하는 개념을 꼭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가정에서 전류를 2배를 넘게 원해. 그러면 그 B에 맞추어서 이게 변하는 거지. 이 녀석이 가문수의 B가 1대2니까 전압의 B가 1대2고 이게 2대1이니까 계산하면 걔 망하는 거야. 그러면 한전이 원하는 결과하고 똑같아.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이야? 쓴 만큼 보내준 만큼 써라 라고 하는 개념이 돼버려. 그래서 이 전류 계산할 때 어떻게? 쓴 만큼 보내줘.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기 바래요. 오케이? 자, 하나만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봐봐. 1차 코일, 2차 코일 바로 쌤이 지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가문수의 B가 얘 50번 감았고요. 얘 20번, 얘 100번 감았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B는 몇 대면? 1대2라는 거. 이거는 무조건 성립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무조건 정해놓을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V1이 100V였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V2는 얼마? 200V. 여기까지는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1에 흐르는 전류와 I2에 흐르는 전류의 전류는 얼마? 몇 암페어 흘러야 돼 얘? 2암페어가 아니고 20암페어가 아니고 그냥 2대1만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친구들은 여기다 그냥 막 넣어. 왜? 얘는 예를 들어 가정에서 쓰는 게 이때 저항 하나가 달릴지 아니면 저항 2개를 쓸지에 의해서 이 I2가 얘에 의해서 ohm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거 이해됩니까? 자, 좀만 더 들어갈게. 이거 친구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쌤이 처음에 저 I2에 흐르는 거 I2 처음에는 저항이 R자리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 R자리 하나만. 그랬을 때 흐르는 I1에 흐르는 전류와 오케이? I2에 나중에 보니까 얘는 R자리가 몇 개 있었냐면 직렬로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I1에 흐르는 전류하고 비교해보자.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얘가 1대2, 1대2, 2대1로 얘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I2에는 지금 여기에는 저항 하나에 얼마짜리 전압이 걸려져 있는 거야? R자리에 얼마? 200V가 걸려 있는 거야. R분의 V, 이게 누구야? I2인 거야.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가 I2의 전류가 흐르니까 이곳에는 얼마의 전류가 흘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EI2가 흘러야 된다. 이게 B가 2대1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에서 맞춰서 2대1로 들어가면 틀린다는 거예요. 자, 마무리 문제 계산합니다. 나중에 얘가 2R짜리야. 그럼 이 녀석은 I2 나중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 2R분의 저항이 2개건 3개건 여기 걸리는 전압은 변하지가 않았어. 감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200V입니다. 그럼 이 녀석이 I2면 2R분의 200은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때는 2분의 I2가 흐르는 거지. 그니까 이때는 얼마의 전류가 흘러야 돼? I2가 흐른다. 이렇게 역으로 넣어야 된다. 근데 친구들은 V1, V2, N1, N2, I2분의 I1 그 순서로 계산하다가 틀려버려. B가 같다라는 거지 그 B가 같다라고 해서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얘는 변할 수가 있어. 왜? 10A일 수도 있고 100A일 수도 있고 왜? 쓴 만큼 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이거 조심해주면 돼. 아, 쓴 만큼 보내준다. 쓴 만큼 보내준다. 얘들은 막 써도 돼. 그냥 상관없어. 그냥 따질 것도 없어. 그냥 가면 돼. 얘는 안 된다. 오케이. 자, 이제 오늘 한 마지막 내용. 자, 다음이 우리가 2시간씩 4번에 걸쳐서 했던 부분이고요. 자, 오늘 했던 내용 이제 무슨 내용이 있었냐라고 봤더니 우리는 크게 2가지 발전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볼 텐데 교류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무슨 방식? 직류라고 하는 방식. 직류 외우는 게 편해. 왜냐면 2가지밖에 없었지. 그리고 태양 광발전과 무슨 발전이 있었죠? 수소, 연료, 전지. 교류 만들어내는 방식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자기 유도이다 보니까 핵반응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했고요. 그 핵반응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질량 결손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를,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자석이나 코일을 운동시켜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 만들어내는 방식인 거지. 그러니까 무슨 발전? 원자력 발전. 나머지 부분들 친구들이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만 살펴보면 무슨 발전? 파력 발전은 파도를 다이렉트로 이용하는 게 아니었어. 파도를 이용해서 파도가 공기를 압축시키고 공기를 팽창시키는 걸 이용해서 터빈을 고저기압들을 이용해서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파력 발전도 돈 많이 들고요. 대용량으로 짓기에도 어려워.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다가 뭐 파력 발전 이렇게 지을 수 있겠니? 그치? 뭐 그런 관점에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되는 관점도 매우 좋은 관점인 거죠. 중국이 맨날 우리한테 개 짜증나게 그럼 여기다가 파력 발전을 다 막아버려. 수출입 잘 못하게 다 막아버려. 똘똘 싸서 수출 어디까지? 저 필리핀 있는 데까지. 우린 전쟁이다 이 자식들아. 뭐야? 죽을래?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대신 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나 그냥 한 건데 죽을래? 누를까? 한 번에 누르면 한 1000여 개가 중국 본토로 다 떨어지게 다 설계를 해두는 거야. 그럼 싸지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왜? 1000개 중에 10개만 꼬라박혀도 박살이니까. 물론 우리도 같이 박살이겠지만 물론 지구가 전체가 박살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거야. 누가? 핵 가진 녀석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못 갖게 지들만 갖자. 그게 무슨 평화야. 지네들 종속대라고 하는 소린 거지. 그래서 쌤은 미국도 믿지 않고요. 다 믿어.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일본을 좋아하는 것 같아.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친구들 우리가 오늘 배웠던 부분들 다 이야기해 주시면 될 테고요. 집에서 혹시나 더 보실 친구들은 핵융합보다는 핵분열 과정에서 이 녀석들이 2가지 부분들이 있었지. 감속제를 왜 해야 되는지 느린 중성자를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어봉으로 우리는 카드뮴이나 붕소들을 써야 되는 이유는 폭탄이 아니고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단계이다 보니까. 자, 광발전 같은 경우에서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빠방 빛에너지가 빵 하고 저편면에 떨어진 거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이쪽 P형이고 이쪽 N형입니다. 슈슈. A하고 B가 생겼대. 이 B가 다음과 같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더래. B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B는 누구야? N이에요. 전자. 일부러 바꿔놨어. 왜냐면 거의 대부분 문제집이 다 N형이 위쪽에 있으니까 무조건 A들이 다 위로 N형으로 이동하는 이 녀석이 누구? 전자. P형 쪽으로 이동하는 게 누구? 양고. 헷갈리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연료전지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3단원 첫 부분 화학단원인 거죠. 음극에서 무슨 과정? 산화과정. 양극에서 무슨 과정? 활용과정. 반응식 쓰건 안 쓰건 다 떠나서 이 구멍에다가 이 구멍을 똥구멍에다가 똥구멍 쳐넣는다 그랬어. 수소 어디에서 발생해? 전기분해? 음극에서 발생하죠. 그럼 수소는 마이너스에 넣어 플러스에 넣어? 마이너스에 넣는 거야.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발생했죠. 그럼 발생한 게 플러스니까 집어넣을 때도 역과정도 무엇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돼? 역과정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연료전지의 단점 이야기하면 얘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녀석이야. 절대 상용화가 될 수가 없어. 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수소 자연 상태에 많이 있니? 없잖아. 공기 중에 대부분이 질소가 산소인데 수소가 어디 있어? 그럼 수소를 얻기 위해서 물을 뭐 해야 돼? 전기분해 시켜야 되겠지. 그럼 뭐가 들어? 에너지 들어가지. 그 에너지 들어가서 수소를 간신히 만들어 둔 걸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집어쳐 넣어서 에너지를 얻으면 효율이 좋겠니? 안 좋겠지. 전기 분해에서 수소 얻어내는 게 100만원어치 얻어낼 때 그 100만원어치를 집어넣으면 효율이 100만원어치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얘도 상용화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 문과 애들 막 재생에너지 좋다 막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은 쌤은 100%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국가가 어마무시한 돈을 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부터 신재생 합시다. 아리벤 진짜 문과 것도 그래서 안 돼. 독일에서 왜 그 비율이 높아지는지, 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효율 안 좋은 걸 돌릴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데 지금 당장 신재생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 있죠. 삼성 몰수, 현대 몰수 해서 뭐 하는 거야? 분배하는 거야. 이러면 좀 가능할지도 몰라. 아무튼 그래, 대한항공 이런데 쌤하고 같은 조씨드만 땅콩 회항 사건 일으키고 이런, 걔네들은 재산을 가지면 안 되게 만들어버려야 돼. 보시면나?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요. 총 11문제 이야기 되는 부분인데 난이도는 정말 친구들이 잘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자, 푸는데 아마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방학의 마지막 수업인 거죠? 시간표가 뭐 있지?